단식 투쟁에 동참했던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워싱턴 DC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민자 단체들의 노력을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뉴저지 한인상록회관에서 동포들의 오바마 케어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가 기부금의 일부로 벌금을 냈다고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IRS를 사칭하며 밀린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위장 차량을 동원해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금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선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민자 단체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과 함께 단식 투쟁을 벌이다 건강 악화로 복귀한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투쟁 8일 만에 헬쑥한 모습으로 기자단에 나타난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 표류 중인 이민개혁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던 정 회장은 건강에 이상이 발견돼 어제 뉴욕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복하는 데만 2~3주가 걸릴 정도로 건강은 악화됐지만 존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30여 명의 연방 의원들이 단식 중인 천막을 방문하는 등 희망을 봤다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몸무게는 한 13파운드 줄었지만 제 마음에는 다시 한번 희망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사실 충만해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할리데이 시즌에 땡스기빙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특히 이 사회 그늘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름이 위자 이민자분들에게 제가 워싱턴 DC에서 금식하면서 느꼈던 그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이민개혁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6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 법안은 현재 기소재량권 정책을 명분으로 연방 하원에서 표류 중인 상태. 이에 민권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이민자 단체와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연방 하원의 조속한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 접수를 시작한 지 2달여가 다 되어 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오바마 케어를 어디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관에서 오바마 케어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신청에 들어갔지만 웹사이트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홍보 부족 등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공공보건센터는 오바마 케어 가입을 위한 상담과 등록을 오는 12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관에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공인 내비게이터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과 상담 서비스는 KCS 공공보건센터로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프로모션하고 있는 이 오바마 헬스 인슈런스를 우리 교민들께서 없으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들의 도움을 받고 오바마 헬스 인슈런스 마켓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하게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1인당 69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 2.5%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 플랜을 잘 살펴보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가 도덕적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기부금의 일부를 2009년 선거 기부금으로 유도했고 그 돈으로 벌금을 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가 지난 2009년 시 공익-옹호관 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 물게 된 벌금 미납금을 올 시장 선거 기금 모금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납부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당선자는 지난 2009년 선거 당시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물게 된 30만 달러의 벌금 가운데 12만여 달러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예비선거에서 승리하자 기부금이 쇄도했습니다. 이 중 일부를 2009년 선거 기부금으로 유도하고 그동안 밀린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에 따르면 7월까지만 해도 드블라지오 당선자의 2009년 선거자금 계좌에는 7만 2천 달러의 잔고를 기록했으나 본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10월 28일 10만 1,995.20달러 수표를 끊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6만 728달러였던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당선자가 이렇게 기부를 받은 것은 선거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선거 승리 이후 사실상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밀린 전기 요금을 내라든지 밀린 세금을 내라는 요구들이 전화로 오면 99%는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편으로 통보하지 절대 전화로 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밀린 세금을 독촉하면서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심지어는 추방될 수 있다는 협박성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국세청은 어제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기범은 영어에 익숙치 않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고 있으며 체포나 추방을 들먹이며 허위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실제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국세청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 세큐리티 번호나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통보할 사실이 있으면 우편으로 알리고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곧바로 국세청에 신고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연말입니다. 술 마실 기회가 늘게 되는데요. 이맘때면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합니다. 취한 상태로 혼자 택시를 타는 것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일부 택시 기사들이 취객의 크레딧 카드를 도난 크레딧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채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시 리버티 택시를 운전하던 자와드 샤비어는 최근 취객 손님 등으로부터 크레딧 카드를 받은 뒤에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난 크레딧 카드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바꿔치기한 크레딧 카드에서는 다음날 수천 달러가 인출됐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빠르면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더 늦게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같은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크레딧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돌려받을 때 반드시 자신의 카드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들 가운데는 손님들이 심하게 술에 취해 요금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다른 손님이 놓고 내린 크레딧 카드를 쥐어주고 대신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입장에선 아무런 문제 없이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님은 자칫 크레딧 카드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건강 격차도 줄어들면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한인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명꼴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태어난 한인 영아 사망률은 타인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뉴욕시 보건국의 뉴욕시 출생 영아 사망률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한인 영아의 평균 사망률은 영아 1000명당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평균은 영아 1000명당 4.8명이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영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영아 1000명당 0.3명인 이스라엘, 다음은 1000명당 0.8명을 기록한 우크라이나였으며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반면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1000명당 8.5명으로 나타난 예멘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영아 사망률이 8.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계가 4.8명, 아텍에는 3.3명, 백인이 2.7명이었습니다.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선천성 기형과 조산 후유증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장애 등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총 12만 3,231명으로 백인이 3만 9천여 명, 히스패닉이 2만 7천여 명, 흑인 2만 4천여 명에 이어 아텍에가 2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 금지에 대해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찬성이지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나 업주,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용품의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뉴욕시 의회 청소위원회는 어제 청문회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용기 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용기 제한 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도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1000여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69%가 스티로폼 용기 상용 규제에 찬성했으며 2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5개 보로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민주당 유권자들은 규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5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가 찬성보다 7%포인트 많았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5년 7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스티로폼 용기의 제조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당과 델리, 커피숍, 슈퍼마켓 등에서는 스티로폼 용기 대신 종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재질 용기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규모 스티로폼 용기 제조 회사 다트 컨테이너 측은 금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며 앞으로 5년간 매년 $400만 규모의 스티로폼 쓰레기를 시정부로부터 사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위장 차량을 동원해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젠 아무리 손 빠르고 눈치 빠른 운전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나를 위해서다 생각하시면서 텍스팅은 텍스팅 존에서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을 비롯해 운전 중 텍스팅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경찰 표시가 없고 각기 색이 다른 SUV 차량 32대를 투입해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SUV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높아 운전자들의 텍스팅 행동을 효과적으로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이미 강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뉴욕주는 핸즈프리 기기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예전에는 3점이었던 벌점이 5점이 되고 벌금도 최고 $200를 내야 합니다. 주정부는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를 문자를 보내는 텍스팅 존으로 정하고 운전자들이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 텍스팅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23배나 높이는 원인입니다. 또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에 따르면 낮 시간 운전 가운데 66만여 명이 운전 중 텍스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운전 중 텍스팅이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나 총 3,300명이 숨지고 42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경찰은 올여름 2개월 동안에만 텍스팅 단속에서 5,500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